엄마, 오빠 찾았어요. 뭐라고? 3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들. 30년을 기다린 끝에 날아든 한마디. 하지만 그 만남은 누구도 예상 못한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바람이 마당에 먼지를 일으켰죠. 대문 앞 오래전에 달아해진 남자 신발 한 켤레가 햇빛을 조금씩 잃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신발을 손수건으로 문지르다 멈칫 허공에 손을 띄웠어요. 30회를 닦고 또 닦았지만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게 있었죠. 기다림이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신발을 닦는 어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떨렸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죠. 매일 아침 이 신발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저녁 이 신발을 보며 하루를 마감했어요. 신발의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신고 갈 거라는 그런 희망 같은 것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어머니는 신발을 닦으면서 자꾸만 예전 생각이 났어요. 민수가 집을 떠나던 그날 밤이었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어나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그때는 금방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하루 이틀, 길어봐야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이제는 30년이 흘러버렸어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어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신발을 더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이 신발이 민수와 연결된 마지막 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신발을 버리면 정말로 아들과의 인연이 끝나버릴 것 같아서 아무리 낡고 해져도 버릴 수가 없었죠. 엄마, 뭐해요? 딸 지연이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40대 후반의 지연이는 결혼하지 않은 채 어머니 곁에서 살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돌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그냥 신발이 너무 더러워져서 말이야. 지연이는 어머니가 매일 이런 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신발은 30년 전 집을 떠난 오빠 민수의 것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버리지 못하고 매일 닦고 또 닦는 그런 신발이었죠. 지연이도 처음엔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제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사실 지연이 마음속에는 오빠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살아온 오빠가 야속했죠.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고 애태웠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하며 돌아가셨는지 오빠는 알기나 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엄마, 오빠는 정말 돌아올까요? 가끔 지연이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였죠. 30년이나 소식이 없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돌아올 거야. 우리 민수는 착한 아이거든. 어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확신보다는 간절함을 더 많이 느꼈죠. 어머니도 사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신발을 마저 닦고 일어섰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대문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뒤에서 말을 걸어왔어요. 엄마, 잠깐만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돌아서서 딸을 바라봤어요. 지연이의 얼굴에는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왜 그래,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연이는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말을 꺼내야 할 순간이 온 걸 알았어요. 시장에서 본 그 사람이 정말 오빠가 맞는지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께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30년을 기다린 어머니에게 희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어머니는 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지연이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딸의 말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 뭔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지연이는 한 번 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 오빠 찾았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지연이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마음이 아팠죠. 이런 충격을 줄 알았다면 좀 더 조심스럽게 말할 걸 그랬어요. 엄마, 진정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지연이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어머니를 앉히고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죠. 어머니는 물잔을 받아들고도 마시지 못하고 그냥 들고만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잔도 제대로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천천히 들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3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아들 소식을 듣게 된 거였죠.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디 있어? 우리 민수가 어디 있다는 거야? 지연이는 어머니의 간절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자신이 본 사람이 오빠가 아니라면 어머니는 또 한 번 절망하게 될 거였죠. 그래도 이미 말을 꺼낸 이상 끝까지 말해야 했어요. 시장 골목에서 봤어요. 처음엔 확실하지 않았는데 뒷모습이랑 걸음걸이가. 그리고 지연이는 며칠 전의 일을 떠올렸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본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죠. 키와 체격 그리고 특유의 걸음걸이까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오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특히 어깨를 살짝 움츠린 채 고개를 숙이고 걷는 모습이 어린 시절 오빠와 똑같았거든요. 정말 우리 민수였어? 어머니는 물잔을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믿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뒤섞여 있었죠.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 닮았어요. 걸음걸이며 뒷모습이며. 지연이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만약 자신이 잘못 본 거라면 어머니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민수일까? 30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만약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아니면 만나기를 거부한다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 민수일까? 늙긴 했어도 엄마가 알아볼 수 있을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아들을 얼마나 바꿔놨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지연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엄마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면. 아냐, 우리 민수야. 분명히 민수야. 어머니는 지연이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사람이 민수라고 믿고 싶어 했죠. 엄마,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지연이는 어머니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만약 자신이 잘못 본 거라면 어머니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였죠. 하지만 어머니 마음은 벌써 설레고 있었어요. 30년을 기다린 끝에 들은 아들 소식이었죠. 비록 확실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대문 앞에 놔둔 신발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솟아올랐어요. 지연아, 내일 당장 가보자. 엄마도 함께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 엄마,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고. 괜찮아. 우리 민수라면 엄마를 알아볼 거야. 30년이 흘렀어도 말이야. 어머니는 벌써부터 아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지연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미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이 오빠로 확정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이 말한 그 사람이 정말 민수인지, 만약 민수라면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는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는 일어나서 민수 방으로 갔어요. 30년째 그대로 두고 있는 방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지도 이 방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어머니는 민수가 쓰던 책상에 앉아서 서랍을 열어봤어요. 옛날 교과서와 공책들이 그대로 있었죠. 민수야, 정말 너구나. 엄마를 기다리게 하더니 드디어 나타났구나. 어머니는 민수의 공책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마치 아들이 벌써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한편 지연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희망을 드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말을 꺼낸 이상 끝까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30년을 기다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지연이는 자신이 본 그 남자를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히 오빠 같았는데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녔을까? 혹시 정말 오빠라면 왜 집에 연락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오빠가 맞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지연이는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생각해 봤어요.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을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갈수록 모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려 하고 있었지만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지연이가 오빠를 봤다고 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문 앞 신발을 바라보고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지연아, 정말 확실해? 오빠 같았다고?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지연이는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해야 했죠. 엄마,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그냥 뒷모습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연이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확신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려 보니까 더욱 오빠가 맞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그 남자가 걸을 때 어깨를 살짝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어린 시절 오빠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날도 지연이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혹시라도 그 남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평소보다 더 자세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나? 지연이는 실망하며 발걸음을 돌리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키에 체격까지 며칠 전에 본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그 남자를 따라갔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 것 같아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말이에요. 남자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그리 좋지 않은 동네였죠. 남자는 작은 식당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이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젓가락을 두드리는 버릇이야. 어린 시절 오빠는 긴장하거나 생각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젓가락을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숙제를 하다가도 항상 젓가락을 톡톡 두드렸죠. 아버지가 그 소리 때문에 자주 야단을 쳤던 기억도 났어요. 지연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는 거의 확신할 수 있었죠. 저 사람이 오빠 민수가 맞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정말 오빠라면 왜 이런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집에 연락도 안 하고? 지연이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오빠를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30년 동안 소식도 없이 살아온 오빠에 대한 야속함이 더 컸죠. 남자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이도 따라 들어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오빠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밖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남자가 식당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골목으로 사라졌죠. 지연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오빠가 맞다면 어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오빠를 찾긴 했지만 만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야 할까? 어머니가 기대하고 계실 텐데. 지연이는 어머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30년을 기다린 어머니에게 희망을 줬는데 만약 오빠가 만나기를 거부한다면 어머니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았죠. 지연아, 어떻게 됐어? 또 봤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지연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아팠죠. 엄마, 봤어요. 정말? 정말 우리 민수 맞아? 어머니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지연이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젓가락을 두드리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오빠처럼 말이에요. 젓가락을 두드린다고? 그럼 정말 우리 민수구나. 어머니는 벌써부터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연이는 어머니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엄마, 그래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그런 버릇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야, 분명히 우리 민수야. 그 버릇은 민수만 있었거든. 어머니는 지연이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민수라고 결정해버린 것 같았죠. 그래서 어디서 뭐라고 있대? 건강해 보여? 글쎄요. 그냥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지연이는 오빠가 그리 좋지 않은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할까 봐서였죠. 혼자서? 가족은 없어? 모르겠어요. 멀리서만 봤거든요. 어머니는 아들이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죠.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겠어. 민수도 엄마가 보고 싶을 거야. 엄마, 섣불리 접근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 민수라고. 어머니는 지연이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아들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연이는 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오빠 얘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민수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나하나 다시 꺼내놨죠.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 동생인 너를 많이 돌봐주기도 했고, 저도 기억나요. 오빠가 저 때문에 혼나는 일도 많았죠. 지연이는 오빠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정말 좋은 오빠였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도 오빠한테 서운하지? 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어요. 지연이는 잠깐 주저했죠. 어머니 앞에서 오빠 욕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글쎄요. 조금은요. 그럴만해. 30년 동안 소식도 없이 살았으니까. 어머니도 사실은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하지만 이제 찾았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지연이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과연 오빠가 돌아올 마음이 있을까? 그리고 정말 예전처럼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엄마,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요. 오빠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겠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어머니는 지연이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에게는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지연이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어머니의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았거든요. 만약 오빠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일은 내가 직접 가볼까?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지연이는 깜짝 놀랐죠.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확실해. 젓가락 두드리는 버릇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분명히 우리 민수야.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어머니를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보고 나서. 언제까지 기다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죠. 그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갑자기 나타나면 오빠도 놀랄 거고 우리 민수가 어머니를 보고 놀라겠어?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 텐데.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보고 기뻐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도 지연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오빠가 맞을까? 만약 맞다면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머니와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난 늘 둘째였지만 그래도 이번만은 오빠를 찾아야겠어. 지연이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오빠를 꼭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비록 오빠에 대한 서운함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꼭 그 남자와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조급해하기 전에 말이에요. 어머니도 일찍 일어나서 대문 앞 신발을 닦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죠. 엄마, 뭐해요? 민수 신발 깨끗하게 닦아두려고. 돌아오면 바로 신을 수 있게 말이야. 어머니의 말을 듣고 지연이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어머니의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았거든요. 만약 실망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주가 넘도록 지연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골목을 찾아갔어요. 오빠로 보이는 그 남자의 일상 패턴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조급해했지만 지연이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또 가는 거야? 어머니가 나가는 지연이를 붙잡으며 물었어요. 지연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사실 장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오빠를 확인하러 가는 거였죠. 네, 장도 봐야 하고 그 사람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그럼 나도 함께 가면 안 될까?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연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죠.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먼저 상황을 파악해보고 나서요. 언제까지 파악만 할 거야? 우리 민수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지.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어머니를 달래며 집을 나섰죠. 골목에 도착한 지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와서 구석진 곳에 숨어 있었어요. 며칠 관찰한 결과 그 남자는 대체로 비슷한 시간에 나타났거든요. 오전 10시 반쯤에 작은 식당에서 나와서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오후에 다시 어딘가로 사라지는 패턴이었어요. 시간이 되자 정말로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지연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늘은 좀 더 가까이에서 얼굴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남자는 여느 때처럼 식당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죠. 젓가락이었어요. 지연이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확신했어요. 정말 오빠의 그 버릇이야. 어머니가 그 소리 좀 그만해라 하시면 아버지는 남자가 그런 버릇이 어디 있냐고 야단치시곤 했죠. 하지만 민수는 고치지 못했어요.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이는 용기를 내서 식당 창문 쪽으로 다가갔죠. 멀리서나마 얼굴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남자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옆모습이었지만 지연이는 깜짝 놀랐죠. 늙긴 했어도 확실히 오빠의 얼굴이었거든요. 오빠, 정말 오빠네. 지연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만에 오빠를 다시 본 거였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더 컸어요. 오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민수는 혼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과 대화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숟가락질만 하고 있었죠. 어깨는 움츠려 있고 고개는 숙인 채로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작아져 있는 거지? 지연이 기억 속의 오빠는 당당하고 씩씩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동생을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던 그런 오빠였죠. 하지만 지금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민수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지연이는 얼른 몸을 숨겼죠. 민수는 식당을 나와서 또 다른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민수가 도착한 곳은 작은 공사 현장이었어요. 건물 보수 공사를 하는 곳 같았죠. 민수는 거기서 일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인부들과 함께 자재를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생계형 일자리구나. 지연이는 오빠가 힘든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해서 30년 동안 소식도 안 준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지연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오빠를 지켜봤어요. 민수는 다른 사람들과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도시락을 먹는데 민수는 따로 떨어져서 혼자 먹었어요. 외톨이로 살고 있구나. 지연이는 오빠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죠. 가족이 그리워서 외로우면 연락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거냐고 말이에요. 오후 늦게 민수가 일을 마치고 나왔어요. 지연이는 이번에는 민수가 어디서 사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멀찌감치 따라가니 민수는 더욱 낡은 동네로 들어갔죠.
민수가 들어간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창문으로 보니 정말 간소한 생활용품들만 있었어요. TV도 없고 냉장고도 작은 거 하나뿐이었죠. 이런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구나. 지연이는 오빠의 생활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 거면 차라리 집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는 걸까? 혹시 우리가 싫어서 일부러 연락 안 하는 건가? 지연이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쩌면 오빠가 가족을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연이는 오빠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려 볼까도 생각했지만 쉽게 결심이 서지 않았죠. 만약 오빠가 자신을 알아본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왜 연락 안 했어? 할까? 아니면 어머니가 보고 싶어야 할까? 결국 지연이는 그날도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지연아, 어떻게 됐어? 또 봤어? 네, 봤어요. 지연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그래서 확실해? 우리 민수 맞아? 네, 맞는 것 같아요.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벌써부터 눈물이 글썽했죠. 정말 우리 민수구나. 그래서 뭐하고 살아? 일을 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요. 지연이는 오빠의 처지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할까 봐서였죠. 건설 현장에서 힘든 일 하고 있구나. 우리 민수가 그런 일을. 어머니는 아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는데 이제는 막일을 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래도 건강해 보여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면 뭐해?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데. 어머니는 아들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지연아, 민수는 왜 집에 연락을 안 한 걸까?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어머니의 질문에 지연이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자신도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아직 직접 얘기해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럼 내일은 내가 가볼까? 엄마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면. 엄마 안 돼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오빠도 놀랄 거고. 지연이는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을 거야? 우리 민수도 가족이 그리울 텐데. 그렇다면 왜 연락을 안 했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연이는 오빠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집에 연락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무슨 이유가 있겠어? 그냥 미안해서 연락 못한 거 아닐까? 어머니는 아들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집을 떠날 때 상황이 좋지 않았으니 미안한 마음에 연락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30년은 너무 길어요. 중간에 한 번쯤은.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와 지연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무조건 만나고 싶어 했지만 지연이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죠. 그날 밤 지연이는 오빠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어요. 초라하고 외로워 보이는 오빠의 뒷모습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오빠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지연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는 무조건 만나자고 하고 자신은 조심스럽고 오빠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모든 게 어려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정말로 오빠를 찾은 거였죠. 3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였죠.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민수의 신발을 또 닦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주인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에 더욱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죠. 민수야,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언제까지 숨어서 살 거냐? 어머니의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지연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2주가 흐르면서 지연이는 거의 매일 오빠를 관찰했어요. 이제는 민수의 일상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죠. 오전 10시 반에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오후 1시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혼자 반지하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이었어요.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조급해했어요. 지연이가 확실하다고 했는데도 왜 만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지연아, 이제 그만 만나보자. 엄마가 참을 수가 없어. 어머니는 아침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지연이는 어머니를 달래느라 힘들었죠.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먼저 한 번 말을 걸어보고 나서요. 언제까지 말만 걸어보겠다고 할 거야? 우리 민수가 얼마나 외로울 텐데. 어머니의 조급함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지연이는 드디어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오늘은 정말로 오빠에게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겠다고 마음먹었죠. 평소처럼 골목에 도착한 지연이는 민수가 점심을 먹으러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30년 만에 오빠와 대화하게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거든요. 시간이 되자 민수가 건설 현장에서 나왔어요. 다른 날처럼 혼자서 식당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지연이는 용기를 내서 민수 뒤를 따라갔어요. 민수가 평소 가던 식당 앞에서 멈춰서서 젓가락을 두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지연이는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죠. 저기, 혹시... 지연이가 말을 걸자 민수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30년 만에 마주하는 남매의 순간이었죠. 지연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지연이를 알아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잠시 서로를 바라보는 침묵이 흘렀어요. 저기 말인데요. 지연이가 다시 입을 열려고 했을 때 민수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죠. 오빠, 잠깐만요. 지연이는 민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져버렸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죠. 지연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분명히 자신을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도망가 버린 걸까? 혹시 정말로 가족을 만나기 싫어하는 건가? 뭐지? 왜 도망간 거지? 지연이는 당황스러웠어요. 오빠의 반응이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는 기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망갈 줄은 몰랐죠. 지연이는 민수가 사라진 방향으로 따라가 봤지만 이미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기대에 찬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어떻게 됐어? 민수 만났어? 어머니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지연이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가 너무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만나긴 만났는데요. 정말? 우리 민수 맞았어? 뭐라고 하던? 어머니는 벌써부터 신이 나 있었어요. 지연이는 어머니의 기대를 깨뜨리기가 미안했죠. 그게 말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바뀌었어요. 지연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죠. 오빠가 저를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다고? 왜?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여동생을 보고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였죠.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를 알아본 것 같았는데 갑자기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지연이는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듣고 있다가 고개를 저었죠.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민수가 지연이를 보고 도망갈 리가. 저도 이상했어요.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지연이도 오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설마 가족이 싫어서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니겠죠? 혹시 지연이를 못 알아본 건 아닐까? 30년이 지났으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변호하고 싶었어요. 가족을 외면할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봤어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지연이는 확신했어요. 오빠가 자신을 알아봤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도망간 게 더 이상했죠.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미안해서 그런 걸 거야.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가족을 만나기가 부끄러웠을 거야. 그럴까요?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민수가 나쁜 마음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을 거야. 어머니는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너무 이상해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피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 혼자서는 용기를 못 내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거라면 어머니가 먼저 다가가면 된다는 거였죠. 엄마, 좀 더 기다려봐요. 제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언제까지 시도만 할 거야? 이번엔 내가 직접 가보자. 어머니의 결심이 단단해 보였어요. 지연이는 어머니를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엄마, 너무 성급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역효과가 뭐야? 엄마가 아들을 만나는데 무슨 역효과가 있겠어? 어머니는 지연이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간단해 보였거든요. 아들을 찾았으니까 만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죠. 오빠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을 주면 30년도 부족해서 더 시간을 달라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가득했어요. 지연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지연이는 다시 민수가 사는 반지하 집 근처에 가봤어요. 혹시 오빠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멀리서 보니 민수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오빠가 집에 있다는 뜻이었죠. 지연이는 용기를 내서 문 앞까지 가봤어요. 문 앞에 서니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TV 소리 같기도 하고 라디오 소리 같기도 했죠. 지연이는 문을 두드려 볼까 했지만 낮에 도망간 일을 생각하니 망설여졌어요. 오빠,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지연이는 민수의 집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니 가족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결국 지연이는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낮에 도망간 오빠의 모습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아직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또 다녀왔어? 네. 그런데 결국 만나지는 못했어요. 어머니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이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일은 내가 직접 가볼게. 엄마가 나서면 민수도 도망가지 못할 거야. 엄마, 정말 안 돼요. 오빠가 더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대로 계속 숨바꼭질만 할 거야? 어머니와 지연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었고 지연이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죠.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며칠? 또 며칠을 기다리라고? 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연이는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죠. 그날 밤 지연이는 오빠가 도망간 이유에 대해 계속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자신을 알아봤는데도 왜 피했을까? 혹시 가족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건 아닐까?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지연이는 오빠가 집을 떠날 때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어렸어서 자세히 모르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건 기억났어요. 오빠 입장에서는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걸까? 지연이는 오빠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3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대문 앞에서 민수의 신발을 닦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주인을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한 달여 고민 끝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이가 민수를 만나려다 실패한 이후로 계속 기다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민수는 전에 다니던 식당에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어요. 지연아, 이제 엄마가 직접 나서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어요. 지연이는 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엄마, 정말 안 돼요. 오빠가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멀어질 게 뭐가 있어? 엄마와 아들 사이에 말이야.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어머니는 평생 가장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민수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보겠다고 했거든요. 엄마, 정말 혼자 가시려고요? 그래, 혼자 가겠어. 너는 집에서 기다려. 지연이는 어머니가 혼자 가는 게 걱정됐지만 말려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결심이 너무 단단했거든요. 어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들을 만나게 될 순간이었거든요. 건설 현장에 도착한 어머니는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민수가 자신을 보고 기뻐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용기를 내자. 우리 민수를 만나러 왔는데. 어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 명의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민수는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멀리서도 아들의 뒷모습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민수는 다른 인부와 함께 자재를 나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아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며 살고 있다니 말이에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가슴이 더 빨리 뛰었죠. 정말로 민수가 맞았어요. 늙긴 했지만 분명히 아들의 얼굴이었거든요. 민수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수는 자재를 들고 있다가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을 굳혔어요. 천천히 뒤돌아보더니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민수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갔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30년 만에 마주하는 모자의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민수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돌려버렸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를 못 알아보겠어? 어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어요. 민수는 계속 고개를 돌린 채였죠. 저,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부정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야, 왜 그래? 엄마야, 내 엄마잖아. 죄송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죠. 민수야, 왜 이래?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죠.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자신을 모른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 민수는 계속 부정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어머니가 놓칠 리 없었죠. 민수야, 손이 떨리고 있잖아. 엄마를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뒤로 물러섰죠. 저는 일을 해야 해서요. 실례하겠습니다. 민수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았죠. 민수야, 도망가지 마. 엄마와 얘기 좀 하자.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왜 자꾸 그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인부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죠. 민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민수야, 왜 엄마를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키워준 게 부끄러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가득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떨구었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발 가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외면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30년을 기다린 끝에 만난 아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고개를 돌렸죠. 죄송해요. 정말 잘못 보신 거예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는 현장 안쪽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죠. 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지도 않았어요. 우리 민수가 왜 저래? 어머니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인데 왜 모른다고 하는 걸까?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어머니를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주변 인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를 떠났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오빠 만났어요? 지연이의 질문에 어머니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죠.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연아, 우리 민수가 엄마를 모른다고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오빠가 어머니를 모른다고요? 응,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하더라. 저는 모르는 분이라고. 어머니는 그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연이는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죠. 제가 말했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들이 어머니를 모른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절망적이었어요. 30년을 기다린 끝에 이런 결과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오빠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고. 당황? 어머니를 보고 당황한다고? 어머니는 지연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당황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였죠. 엄마, 오빠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3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가족이 나타나면 그럼 더욱 반가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니까 말이야. 어머니와 지연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가족이라면 당연히 반가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연이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오빠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 그냥 엄마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들지 못했어요. 민수가 자신을 모른다고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아들이 어머니를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걸까?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을 기다린 끝에 이런 결과라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지연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오빠의 반응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연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어머니는 절망하고 있고, 오빠는 가족을 거부하고 있고, 모든 게 꼬여버린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민수가 자신을 모른다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연이는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됐어요. 이대로 두면 어머니가 큰 병이 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몸부터 챙기세요. 지연아, 우리 민수가 정말 엄마를 잊어버린 걸까? 어머니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지연이는 그때마다 어머니를 달래야 했죠. 오빠가 진짜로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모른다고 했을까? 어머니는 아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머니를 위로해야 했죠. 그날 오후 지연이는 다시 민수가 사는 반지하 집 근처에 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어머니가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민수의 집 앞에 도착하니 뜻밖의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민수와 함께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봤어요. 당신 진짜 정신이 나갔어요?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아들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이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죠.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지연이는 오빠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모르겠다는 게 뭐예요? 그냥 확실하게 선 그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과거와 상관없이 살기로 했잖아요. 여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연이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과거와 선을 긋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라고요? 30년 동안 소식도 없이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어머니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지연이는 그 여자가 오빠의 동거인이나 아내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영수가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아. 하지만은 무슨요? 당신이 그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잊었어요? 가족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말이에요. 영숙이라는 여자는 민수를 다그쳤어요. 지연이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났어요. 그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인생을 또 망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영수가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예요? 30년 전에 당신을 버렸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에요? 영숙의 말을 듣고 지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을 버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갑자기 나타난 지연이를 보고 민수와 영숙은 놀랐어요. 특히 민수는 지연이를 알아보고 당황했죠. 당신이 누구세요? 영숙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이는 영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민수, 아니, 이 사람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라고요?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죠. 네,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가족이 오빠를 버렸다고 하셨죠?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영숙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30년 동안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매일 대문 앞에서 기다리셨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매일 오빠 신발을 닦으시면서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셨다고요. 그런데 가족이 버렸다고요? 하지만 3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영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연이는 듣지 않았어요. 연락 안 한 건 오빠예요. 우리는 계속 기다렸어요. 지연이는 영숙에게 화를 내다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오빠, 정말 우리를 모르는 척 할 거예요?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연이는 그런 오빠가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셨는지 알아요? 오빠가 모른다고 했다고 며칠째 밥도 못 드시고 계세요. 그만해. 민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뭘 그만해요? 30년을 기다린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해요? 나도 힘들었어.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연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오빠만 힘들었어요? 우리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연아, 너는 모를 거야. 그때 상황을. 뭘 모른다고요? 오빠가 빚 때문에 집을 떠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년을 연락도 안 할 이유가 돼요? 민수는 지연이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영숙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그만하세요.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삶이라고요? 가족을 버리고 사는 게 다른 삶이에요? 지연이는 영숙에게도 화를 냈어요. 영숙은 당황하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당신 뭐라고 좀 해봐요.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그런 오빠가 더욱 답답했어요. 오빠, 어머니 한 번만 만나보세요. 그냥 한 번만요. 안 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너희들에게는 무슨 소리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지연이가 말하려는데 영숙이 끼어들었어요. 그만하세요.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가세요. 괴롭힌다고요? 가족을 찾는 게 괴롭히는 거예요? 지연이와 영숙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민수는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죠. 오빠, 제발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지연이는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간청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뭐예요? 오빠는 오빠예요. 지연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세요.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연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오빠, 정말 이럴 거예요? 지연이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지연이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마음이었어요. 오빠가 정말로 가족을 포기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어떻게 됐어?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지연이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지연이는 어머니에게 영숙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더 상처받을까 봐서였죠. 대신 오빠가 왜 이렇게 가족을 피하는지 30년 전 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엄마, 그때 오빠가 왜 집을 떠났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우리 살림이 정말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얼마 안 됐거든요. 민수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지연이는 고등학생이었죠. 집안 형편이 빠듯한데 학비며 생활비며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민수는 그런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과외도 하면서 자기 학비는 자기가 벌려고 했죠. 정말 효자였어요. 그런데 민수 친구 중에 사업한다는 애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그 친구가 민수한테 좋은 사업이 있다면서 투자하자고 했대요.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면서 말이에요. 민수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집안 형편에 투자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설득했나 봐요. 돈이 없으면 보증만 서달라고, 형식적인 거라고. 민수는 고민하다가 결국 보증을 서주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보증을 섰다고요? 지연이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그 친구가 약속한 대로 수익금도 조금씩 주고 했거든요. 민수도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말을 멈췄어요. 그때의 일을 떠올리기가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업이 사기였어요. 그 친구가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서 도망가 버린 거야. 지연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제야 오빠가 왜 집을 떠났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보증을 선 민수한테 모든 빚이 떠넘겨졌어요. 몇 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죠.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처음에는 민수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늘리고 학교도 휴학하면서 돈을 벌려고 했죠.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바람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고 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우리 가족이 모두 괴로웠죠.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지연이도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민수를 불러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집안을 망쳤다. 내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면서 말이에요. 민수는 그때마다 말없이 맞고만 있었어요. 가장 심했던 건 민수가 집을 떠나기 며칠 전이었어요. 채권자들이 또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거든요. 이웃들도 다 구경하고 창피하기 짝이 없었죠. 그날 밤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는 민수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집안 말아먹었다. 차라리 내가 없어야 우리가 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연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심한 말을 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방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나오지도 않았죠.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옷도 몇 벌 안 챙기고 그냥 종이 한 장만 남기고 말이에요. 뭐라고 써 있었는데요?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가족이 고생한다고, 자기가 없으면 평화로울 거라고.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연이도 마음이 아팠죠. 민수가 사라진 뒤에야 아버지가 후회하셨어요. 너무 심한 말을 했다고, 민수도 피해자인데 왜 그렇게 야단쳤나 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뒤로 민수 방을 치우지도 못하셨어요. 민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대로 둬야 한다면서 술만 마시면 민수 얘기하고 우셨어요.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지연이는 그때까지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몇 년 뒤에 아버지가 병이 나셨어요. 강경하였죠. 술 때문에 생긴 병이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민수 이름만 부르셨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병원에서도 계속 그 말만 하셨어요. 민수가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보고 죽고 싶다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낡은 지갑에서 편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민수한테 쓴 편지였는데 보내지 못한 채로 간직하고 계신 거였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민수야, 돌아와라. 아버지가 사과할 테니까 돌아와라. 어머니는 그 편지 얘기를 하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는 민수가 떠난 뒤로 평생 후회하며 사셨어요. 왜 그때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했는지, 왜 아들을 내쫓는 말을 했는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죄책감에 시달리셨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연이는 이제 오빠가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 입장에서는 정말 집에 돌아오기 어려웠을 거야. 자기 때문에 가족이 고생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지연이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민수한테 전해달라고. 어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였죠. 지연이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편지를 오빠가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제 오빠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30년은 너무 길잖아. 중간에 한 번쯤은 안부라도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여전히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오빠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죠. 오빠는 아직도 그때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집안을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민수가 얼마나 착한 아인데. 그런 걸로 자책할 필요가 뭐 있어. 어머니는 아들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민수 입장에서는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됐죠. 내일 이 편지를 가져다 줄게요. 지연이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간직했어요. 이 편지가 오빠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진심은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이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봤어요. 아버지의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 담긴 편지였죠. 오빠가 이 편지를 보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까? 오빠, 이제 좀 마음을 열어줘. 지연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지연이는 아버지의 편지를 민수에게 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언제가 좋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매일 언제 가져다 줄 거냐고 물어봤지만 지연이는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기회가 왔어요. 지연이가 평소처럼 민수의 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민수가 혼자서 빨래를 널고 있는 걸 봤거든요. 영숙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오빠. 민수는 지연이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굳혔어요. 천천히 돌아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왜 또 왔어? 오빠, 드릴 게 있어서요. 지연이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민수는 그 편지를 보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그게 뭐야? 아버지가 오빠한테 쓴 편지예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얘기만 나와도 여전히 괴로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예요. 보내지 못한 채로 지갑에 간직하고 계셨어요. 지연이는 편지를 민수에게 내밀었어요. 민수는 그 편지를 받기를 망설였죠.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오빠 받아봐요.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에요. 지연이의 간청에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바로 열어보지는 못했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 오빠를 그리워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오빠 이름만 부르셨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지연이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후회하셨어요. 오빠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다고 왜 그랬나 하면서 아버지가 후회를 하셨다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빠 방도 그대로 두셨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치우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민수는 편지를 든 채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지연이는 조용히 기다렸죠. 지연아,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가족들을 버리고 혼자만 편하게 살았어. 오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어려웠던 거죠. 아니야. 나는 겁쟁이야. 책임져야 할 일에서 도망친 겁쟁이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이는 오빠가 아직도 그때 일로 자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빠, 그 편지 읽어봐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편지를 들여다봤지만 쉽게 열지 못했어요. 무엇이 쓰여 있을지 두려웠거든요. 지연아,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예전에 민수는 죽었어. 무슨 소리예요? 오빠는 오빠예요. 아니야. 나는 이미 가족을 버린 사람이야.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민수는 계속 자신을 부정했어요. 지연이는 답답했지만 오빠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럼 나중에라도 읽어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지연이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죠. 지연아, 어머니는 어떠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많이 상심하셨어요. 오빠가 모른다고 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지연이는 오빠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빠, 어머니 한 번만 만나봐요. 그냥 한 번만요. 안 돼. 나는 어머니를 볼 자격이 없어. 민수는 계속 거부했어요.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부터 민수는 이상해졌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편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민수는 결국 편지를 열어봤어요. 혼자 있을 때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죠. 편지에는 아버지의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를 보호해줘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상처를 줬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친구를 믿고 도와준 게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그걸 몰랐구나. 돌아와라, 민수야. 아버지가 사과할 테니까 돌아와라. 내가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였죠.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편지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신 걸까? 정말 돌아와도 되는 걸까? 다음 날도 민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멍하니 있었죠. 민수 씨, 무슨 일 있어요? 며칠째 이상하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는 대충 둘러댔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민수는 편지만 계속 들여다봤어요.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 그런 민수를 보고 의심스러워했어요.
당신 며칠째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굴어요? 혹시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영숙은 예리하게 눈치챘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죠. 설마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죠? 영수가, 나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정했잖아요. 과거와는 상관없이 살기로 했잖아요. 영숙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민수는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됐어요. 아버지의 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저를 용서하셨을까요? 민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괴로워했어요.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죠. 한 달여가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더 무너져 갔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뒤로 제대로 된 일상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일도 자주 빠지고 밥도 거의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영숙은 그런 민수를 보며 답답해했어요. 이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당신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영수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당신 이러다가 정말 병 날 거예요. 민수는 영숙의 말을 듣고 있지만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아버지 생각과 가족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창문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이 나가서 확인해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당신, 그 할머니가 또 왔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빗속에서 기다리고 계신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가, 이 비에? 민수는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비를 맞으며 서 계셨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서 계셨죠. 당신 나가면 안 돼요. 또 그럴 거예요. 영숙이 민수를 말렸지만 민수는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어머니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계셨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죠. 어머니, 왜 이 비에? 민수야, 엄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죠.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민수는 여전히 1차 저항을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를 못 알아보겠어? 내가 어렸을 때 젓가락 두드리는 버릇 때문에 아버지가 혼내면 엄마가 항상 막아줬잖아. 어머니는 민수만 아는 추억을 꺼내며 말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떨궜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그걸 놓치지 않았죠. 민수야, 아버지 편지 받았지? 지연이가 전해줬다고 하던데.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몸을 떨었어요. 아버지 편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제발, 가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갔죠. 민수야, 엄마와 얘기 좀 하자.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아. 안 됩니다. 저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비를 맞으며 계속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 민수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인 척할 수가 없었거든요. 민수야, 아버지도 평생 후회하셨어. 너한테 미안하다고 돌아와 달라고. 어머니의 말에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2차 고백이 시작된 거였죠. 어머니, 저는 죄인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죠.
무슨 죄인이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에요. 저 때문에 집안이 망했잖아요. 저 때문에 모두가 고생했잖아요. 민수는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집 앞까지 수십 번 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차라리 내가 없어야 산다고 하신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가 없어야 가족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어머니, 저는 평생 죄인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 편하게 살았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민수는 빗속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무릎을 꿇고 민수의 손을 붙잡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혼자 보내서 미안해.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모자는 빗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아픔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어요. 어머니도 아들을 꽉 안으며 울었죠. 우리 민수, 많이 힘들었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보고 싶었어.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 빗속에서 서로 끌어안는 모자를 보며 지연이도 같이 울었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울고 난 뒤 민수가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집에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너는 우리 아들이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과 살고 있어요. 민수는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은 문 앞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영숙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진짜 가족이구나. 영숙아, 가요. 가족한테 가요.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영숙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미안해, 영숙아. 미안하긴요. 그냥 가요. 당신 가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숙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그런 영숙이 미안했지만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정말, 정말 집에 갈 거야? 어머니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도망가지 않겠어요. 지연이가 다가와서 오빠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빠 어서 가요. 어머니가 감기 걸리겠어요. 지연아,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집에 가요. 30년 만에 가족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민수는 대문 앞에 신발을 봤어요. 자신의 낡은 신발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 신발을 매일 닦았어.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민수는 그 신발을 보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집에 왔구나. 민수는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민수가 집에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가족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예전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그 방이었죠. 처음 들어갔을 때는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평온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오빠 아침이에요. 지연이가 문을 두드리며 깨웠어요. 민수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이미 깨어 있었지만 지연이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좋았어요.
응, 나가. 민수는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죠. 30년 만에 보는 가족의 아침 풍경이었어요. 민수야, 어서 앉아. 밥 차려놨어. 네, 어머니. 민수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예전에 앉던 그 자리였죠. 어머니는 민수 앞에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놓았어요. 많이 드세요. 오빠가 너무 말랐어요. 지연이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여전히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지연아,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이제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예전의 남매처럼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민수는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어요. 지연이의 도움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곳에서 일하게 됐죠. 예전처럼 힘든 육체 노동이 아니라 경비 일이었어요. 오빠, 일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예전보다 훨씬 나아. 민수는 만족해했어요. 무엇보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어머니는 민수가 돌아온 뒤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매일 아침 대문 앞 신발을 닦던 습관도 이제는 없어졌죠. 신발의 주인이 돌아왔으니까요.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민수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안 밝을 수가 있겠어? 어머니는 항상 민수 자랑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웃들에게도 아들이 돌아왔다고 자랑하기 바빴죠. 한편 민수는 가끔 영숙 생각이 났어요. 자신을 위해 양보해준 영숙이 미안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어요. 알고 보니 둘은 혼인관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지연아, 내가 영숙이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아. 오빠가 선택한 거예요. 영숙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지연이는 오빠를 위로했어요. 실제로 영숙도 민수의 선택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어느 날 민수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어요. 어머니와 지연이도 함께였어요. 30년 만에 아버지를 뵙는 거였죠. 아버지, 민수가 왔어요. 어머니가 산소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나서야 진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아버지, 저도 미안했어요. 그때 더 참을 걸 그랬어요. 도망가지 말 걸 그랬어요. 민수는 아버지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어머니와 지연이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이제 우리 가족 다시 모였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명절이 왔어요. 추석이었죠. 어머니는 30년 만에 완전한 가족이 모인 제사상을 차릴 수 있게 됐어요. 제사상에는 이제 빈자리가 없었어요. 어머니, 지연이, 그리고 민수까지 모두 모여서 아버지를 모시는 거였죠. 여보, 민수도 함께 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제사상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사를 지낸 뒤 가족들은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다 모였네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지연아, 엄마. 정말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또 그런 말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오빠랑 저도 함께 지켜주세요. 지연이가 아버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어머니의 짧은 대답 속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기쁨도 안도도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말이에요.
그날 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30년 만에 진짜 집에서 보는 밤하늘이었어요. 이제 정말 집에 온 거구나.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도망갈 이유도 없었어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 남은 날들을 살아가면 되는 거였죠. 어머니도 그날 밤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어진 기다림이 끝났거든요. 아들이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오빠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어머니를 혼자 돌보지 않아도 됐고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었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혼자 하셨던 일이었죠. 민수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집의 아들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지연이가 나와서 오빠와 함께 마당 일을 도왔어요. 어머니는 그런 남매를 보며 흐뭇해 하셨죠. 이제 정말 좋구나. 어머니의 혼잣말이 따뜻한 아침 공기에 스며들었어요. 그렇게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30년의 아픔을 뒤로하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한 거였죠. 늦은 화해였지만 진심이 담긴 화해였어요. 민수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됐고요. 지연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햇살이 마당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30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의 아침이었죠.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린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다음에도 감동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